사고. 참 이게 매일같이 유튜브 파일을 이 주제를 정해서 2-30분 최소 2-30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게임 같으면 이렇게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냥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특정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파일을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월 사건 사고 한번 좀 특이한 사건 같은 게 좀 있어서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젠가요? 한 이틀 됐나요? 그죠? 헝가리에서 관광을 하던,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던 관광객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큰 유람선이 선거에 이렇게 추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어떻게 배를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배가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큰 배보다는 작은 배가 먼저 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큰 배는 회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배가 방향을 틀거나 뭘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뒤에서 지금 약간 끼어들기 하는 식으로 박은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던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뉴스에서 보도를 하기는 일단 박은 건 확실해요. 그죠? 뒤에서 큰 유람선이 작은 유람선을 박아 가지고 바로 꼬라 박았어요. 그죠? 바다에 차로 침몰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죠? 정부는 빨리 다이빙배를 헝가리에 급파해서 관광객이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빨리 또 가서 영화도 찍으시고 기록을 취재해서 또 영화 찍으세요. 세월호급으로 관광 이 사람들 보상을 받아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안 되면 그 선장 데리고 와서 사형시키든지, 그죠? 분명히 이거는 술 처먹고 운전했을 가능성이 커요. 선장을 한국 정부로 데리고 와서 사형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처벌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세월호급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빨리 다이빙벨 현장으로 급파해서 수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빙벨 빨리 조기 투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빨리 그 업자분 빨리 불러서 다이빙벨 빨리 조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무슨 자다가 날벼락인가요? 이게 관광 가가지고, 아이고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있어도 놀래는데 엄청나게 큰 배가 쳐박았으니. 그죠? 여기서 또 밝혀지는 현상이 하나 있죠. 큰 배하고 작은 배가 박으면 작은 배가 작살난다. 그죠? 세월호가 잠수함이 하고 세월호하고 박았을 경우, 세월호도 물론 피해가 있겠지만 잠수함도 굉장히 큰 타격, 비슷한 급일 경우, 뭐 잠수함이 작을 거예요. 세월호보다는. 그렇잖아요. 핵잠수함급이 아닌 다음에서야 분명히 잠수함은 작을 거예요. 그죠? 잠수함이 63빌딩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잠수함도 훨씬 더 그런 접촉사고가 났으면 훨씬 더 위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닥을 봐서 알지만 깨끗해요. 그죠? 살짝 박은 거 정도로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를 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소나나 바람쥐 같은 거는 그리고 그 잠수함이 올라올 때는 잠만경을 올리고 오지 그냥 안 올라와요. 그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죠? 만약에 배가 쳐박았다면 어딘가에 배가 박살나 있겠죠. 그죠? 웬만큼 그러니까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항공모함급이 와서 박아야 항공모함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서 박아야 그렇게 침몰을 해요. 그죠?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어떤 한국 남성 몰카 발언. OECD라는 국제기구에 가서 한국에 있는 남자들이 뭐 몰카를 많이 찍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찍진 않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했을 때 그죠? 아예 없진 않아요. 그죠? 완전히 없진 않아요. 찍긴 찍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남자들은 알긴 알아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남성이 다 찍진 않아요. 그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몰카 다 찍어요. 그죠? 하지만 그 나라도 모든 남성이 다 찍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탕 몰카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이 5단에 몰래카메라에 가져가서 찍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대요. 여자분들도 안 찍지 않아요. 그죠? 여자분들도 찍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누가 찍었는지 남자가 찍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따름이죠. 여자라고 몰카 안 찍어요.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분명히 그건 여자가 찍었다는 거죠. 남성만 찍진 않아요. 여자도 찍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OECD 그런 국제기구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참 그래요. 그죠? 좋은 일 가서 좋은 일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죠? 박근혜 정권 때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그죠?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 여성들이 살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뭐 이런 걸 홍보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국 남자들은 변태새끼 이런 걸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또 남자인데, 그죠? 좋으시겠네요. 뭐가 변태라서. 근데 단 하나의 예외적인 건 있어요. 그죠? 과거 일본군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일부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부 다 했죠. 예외 없이.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죠? 예외도 있어요. 그죠? 일부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일본군들은 예외 없이 위안부 할머니를 겁탈하고 짓밟았으니까 그 점은 예외가 있긴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변태 몰카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미국도 총기 사건 같은 게 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총기 사고를 내는 건 아니에요. 미국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비율로 총기 사고가 나죠. 그죠? 미국도 몰래카메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강간범, 마약, 온갖 범죄가 다 있어요. 그때 옛날에 그 피고인이라는 영화가 있어. 제 어릴 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그 조디 포스터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피고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맨 끝에 그게 피고인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무슨 한 5분마다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10분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몇 분마다 무슨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미국이나 다 하죠. 미국은. 그죠? 한국은 양반이죠. 그 정도면. 한국 정도면 양반이에요. 그죠? 일부만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잡히고. 그리고 유독 법원에 계신 분들이 유독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제주도도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지하철도 있었고, 본인 차가 있을 텐데 굳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죠, 그죠? 유독 그렇게 법원에 있는 비율로 봤을 때 걸린 사람 중에 비율로 봤을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어쨌든 일부다. 일부 사람의 이야기고, 소라넷 같은 건 폐지한지, 소라넷은 너님이 그냥 사진만 보고 한국 사람인 것 같은 사진만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찍은 거 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죠. 교포 같은 사람. 근데 확실한 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포 같은 사람들, 아니면 한국에서 찍는 게 아니라 뭐 외국 가서 합의하에 찍는 거죠. 몰카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소라넷 쪽은 자기들끼리 뭐가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해서 찍는 거지 몰카는 아니래요, 그죠? 소라넷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죠? 너님이 그냥 잘 몰라서 그렇죠, 그 사이트를. 소라넷은 합의하에 하는 걸로 알아요. 합의하에 만약 안 했으면 범죄죠.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야동을 찍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 야동과 성매매가 둘 다 불법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미국도 야동을 허가하고 있고 일본도 야동을 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럼 야동을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것도 문제가 있지. 뭐 야동 자체, 당신 입장에서는 야동을 찍는 것 자체가 변태 아닌가요? 심지어 그거를 회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죠? 그쪽이 더 심한 변태죠. 축구 트로피 사건, 글쎄, 한국 축구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뭐 상대가 뭐 유럽 팀도 아니고 아시아 국가 4개국 이렇게 와서 뭐 게임을 하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그죠? 요즘 이렇게 한국 축구가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한국도 어딘가에서 우승해본 지 참 오래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았겠죠, 그죠? 중국은 한국 팀을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중국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국 정도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3대0, 네, 그런 것까지는 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발을 올리는 건 아무리 내 새끼지만 좀 그래요, 그죠? 본인이 뭐 외국 선수들 했다고 뭐 사진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절라탄 선수나 뭐 그런 라모스 선수, 분명히 그 사진을 찍고 구단하고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죠? 구단에서 분명히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질라탄 선수 지금 맨유에서 뛰다가 저 갔죠. 지금 LA 미국에서 뛰고 있죠. 라모스 친구 지금 구단에서 방출 예정이죠, 그죠? 안 좋아요, 그죠? 그런 행동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린 선수들이 본인도 이렇게 월드 클래스가 되고 싶고, 자기도 이렇게 뭐 좋아하는 선수가 있겠죠. 뭐 질라탄, 호날두, 뭐 메시, 뭐 이런 자기가 어떤 그런 좋아하는 우상 같은 선수들이 한 걸 보고 아마 따라한 게 아닌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죠? 생각 들고 그래도 그건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냥 우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일인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한국에서는 K11의 연구를 중단을 했는데 북한 열병식에 K11과 같은 모델을 들고 퍼레이드를 했다는데 사실인지 좀 어이가 없죠. 그죠? 글쎄 참. 그 과거에 예전 2002년 연평해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햇볕 정책 해가지고 북한에게 많은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 무기 사가지고 한국군에게다가 총질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상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저기 진짜 적군이라고 봐야 되죠. 주적은 아직 북한이니까 적군한테 무기 살 돈을 주는 거예요. 좀 특이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막고 있죠. 경제적인 무기 업그레이드를 못하게끔 경제적인 모든 걸 다 막고 있죠. 그죠? 전쟁이 그냥 하는 것 같죠. 그죠? 전쟁이 돈이에요. 그죠? 돈 많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100억이 넘어요. 좀 괜찮은 거는. 벙커버스터 이런 거 50억 100억씩 막 이래요. 돈 없는데 미사일을 어떻게 사요? 그죠? 그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K2 들고 땅콩 그런 거 나오죠. 박격포 쏘고. 그죠? 막 그 비행기 막 스텔스 떠가지고 막 쏠 것 같죠? 안 그래요? 비싸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돈이 얼만데요? 그죠?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면 전쟁을 못해요. 특히 기름 같은 거, 만약에 전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료를 다 차단을 시키면 비행기가 못 떠요. 그죠? 총을 막 쏴도 총알이 만약에 생산한 능력이 안 되고 총알을 사올 능력이 안 되면 총원이 있는데 총알 그냥 총알에다 대검 꽂고 칼 들듯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엄청 들어가요. 전쟁하면. 그 배 운행하는 기름, 또 군인들도 월급을 줘야 되죠. 어쨌든 정부에서 월급을 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죠? 북한에서 K11, 뭐 중국에도 똑같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K11하고 비슷한 모델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도 점점 어떤 하고 있다,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죠? 근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0점을 맞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려가지고 딱 잰 다음에 만약에 서울을 조준을 원을 그렸을 때 범위 안에 서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향만 바다 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래서 딱 쏘면 어디 만약에 목표 비슷한 지역에 목표를 정해놓고 미사일을 쏘면 맞는 걸로 만약에 청와대가 목표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미사일이 바로 명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백령도에 막 그 포를 쏜 적이 있죠. 그것도 다 이제 소위 말해 0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좌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쏴야지 명중을 한다라는
영점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요? 군대 가지 마라 그러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대 가면 무슨 병신 취급하고, 그죠? 종교적 병역 거부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어이가 없어요. 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민노당 쪽에서 뭐 계산하기가 복잡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석수가 떨어져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점만 한 줄 요약하면,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의석수가 확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비율에 맞춰서 비례대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최민기 선생님인가 맞나? 어떤 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놨던데, 뭐 그냥 개수작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왜 생겼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비례대표제라는 건 국회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들 중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대신해서 외부에서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안 발의할 때 도움을 받고자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례대표제의 단점이 있죠. 근데 그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 가족들 막 비례대표 1번, 자기 측근들 비례대표 1번, 2번, 당대표 비례대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죠.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과거에 종교적 병역 거부를 찬성했던 어떤 남성분이 있었어요. 시민단체. 저런 사람 국회의원 안 됐으면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떤 정당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국민들의 뜻을 반하는 사람을 정당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을 국회의원을 시키는 거죠. 국민 정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들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국민들 눈치를 보겠어요? 당대표나 당의 실세의 눈치를 보겠어요? 당대표나 당 실세의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국민들 어떻습니까? 국민 생각에 반하는 발언들이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요. 당대표가 안 자르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자문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아싸리 이럴 바에는. 그죠? 비례대표제를 더 늘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죠? 비례대표제를 삭제를 하고 아싸리 자문위, 연구소, 뭐 자문위 이런 걸 만드는 게 전 낫다고 봐요. 더 이상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수학적인 어떤 문제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뽑혀야지,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뽑혀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 한 명당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1년에 연봉이 지금 올라서 1억 5천 정도 된다는데 보좌관 5명 쓰죠?
그러면 최소한 몇 억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임기가 4년이면 최소한 1인당 10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 돈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런 세금을 그런 사람들한테 낭비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종교적 경업 거부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비례대표를 쓴다는 거 미친 거죠. 정신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뭐가 돼요? 그죠? 지금 미국도 모병제, 미국이 지금 모병제로 바꾼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군인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대요. 그럼 한국도 모병제로 바꾸면 어떡해요? 군대에 만약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최소 인원 뭐 한 30만 명을 군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하게 뭐 지원하는 사람이 30만 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라 누가 지켜요? 또 일본한테 통째로 넘길 거예요.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평화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평화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친일파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약간 배웠다는 사람, 지식인들 중에 독일로 유학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독일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일로 왜 유학을 갔냐니까, 독일은 학비 같은 게 싸대요. 선진국이기도 하고, 학비도 싸고, 거기서 이렇게 학비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준대요. 그래서 유학하기가 참 좋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다 친일파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2차 대전을 누가 일으켰어요? 그죠? 일본하고 독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친일파면 어떻게 해요? 나치를 배우러 간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독일을 유학 갔다는 건 나치를 배웠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그죠? 친북 좌파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친북 좌파,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북한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친북 좌파다 이러면 그래도 좀 넘어가요. 매장까지는 안 당해요. 욕은 먹죠. 욕은 먹지만 매장까지 안 당해요. 근데 친일파라고 그래봐요. 정치하는 사람이 난 뭐 친일파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죠? 친일파 일부 중에는 친북 좌파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는 아니겠죠. 그죠? 다는 아니겠지만 친북 좌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약간 나라를 붕괴시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간첩이, 옛날에는 간첩이 스파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그런 스타일을 간첩이라고 했지만 나라를 붕괴시키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발언을 다 무시를 하죠. 나라를 붕괴시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봐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 똘똘 뭉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기가 떨어지죠. 힘이 빠지고, 그죠? 사기가 떨어지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옳은 일인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어, 5월에 사건 사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인가? 내일은 6월 1일은 제 양력 생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은 음력을 먹긴 해요. 음력을 쉬긴 하는데 어쨌든 양력 생일이긴 해요. 생일이라도 뭐 그렇긴 하지만 큰 의미가 있나요? 뭐 여친도 없는데 뭐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긴 하겠지만 그렇네요. 5월 참 아름다운 달인데 그죠? 5월엔 결혼도 많이 하고 참 5월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참 좋은 날이 많아요. 그죠? 좋은 날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네요. 그죠? 하루빨리 유람선 뭐 이런 말 하면 유가족들이 또 섭섭해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신이라도 단 한 구의 시신이 마지막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고객 품으로 어쨌든 최선 데리고 왔으면 고객 품으로 오셔서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쓰면 좋겠어요. 그죠?